이 나라의 국경, 뭔가 특이한 모습이죠. 꼬리가 달린 것처럼 삐죽 튀어나온 모습이 국경을 도대체 왜 이렇게 획정한 거야 싶은 생각까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특이한 국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이미지는 뭔가 무장단체의 활동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멈추지 않는 척박한 환경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사실 이 국경은 아프가니스탄의 영향보단 주변을 점령하고 있던 강대국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실제로 꼬리 같은 국경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군사분계선, 즉 38선과 유사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국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땅, 왁한 회랑입니다. 강대국의 무덤, 제국의 무덤. 이 말은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별명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패권국 미국조차 고개를 저으며 철수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아프가니스탄이 강대국의 무덤이 된 것은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두 나라 사이 세력 대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19세기 당시 강대국들은 서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이때 대륙을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던 러시아 제국이 있었죠. 그러나 러시아 제국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곳에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요. 네, 다름 아닌 부동왕입니다. 러시아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왕이 필요했어요.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이 부동왕이 있는 남쪽으로 확대되길 원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난 1853년 발발한 크림 전쟁의 패배로 인해 유럽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러시아 제국의 눈에 들어온 곳이 다름 아닌 중앙아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륙에서 영토를 확장해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던 러시아 제국과는 달리 막강한 해상력을 바탕으로 식민지 건설에 몰두하고 있었던 곳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죠. 바로 대영제국. 영국은 당시 러시아 제국이 눈독 들이고 있는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인도, 파키스탄 등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와 이를 막으려고 하는 영국의 대립이 시작되었고, 이내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내륙에 주도권을 두고 벌였던 패권 다툼인 이른바 그레이트 게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영국은 러시아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난 1839년 만충지대 역할을 수행할 지역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곳이 다름 아닌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에 허수아비 왕을 세웠고 무자비한 약탈과 폭정을 이어갔어요.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는 친영국 왕을 몰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1842년 1월 6일 반란군을 제압하지 못한 영국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아프가니스탄 군인들이 쉽게 보내주질 않아요. 아니, 그냥 안 보내줬다고 말해도 무방한 게, 당시 16,500명에 달하는 영국군이 후퇴했지만 일주일 만에 단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국은 여기서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제국이 막강한 힘을 앞세워 현재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이었죠. 이 상황은 즉 러시아 제국이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프가니스탄이 친러시아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이걸 다시 말해보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와 친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이 국경을 접하고 있어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인도를 침공할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결국 영국은 또다시 아프가니스탄에 집착하면서 1878년 제2차 영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영국의 승리였어요. 이로써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영국의 보호령으로 만들었고 러시아와의 완충 지역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1893년 영국령 인도의 외무장관이었던 모티머 듀랜드와 아프가니스탄의 국왕 압두르 라만 칸이 만나 이른바 듀랜드 라인이라는 국경을 긋고 아프가니스탄과 영국령 인도가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내용의 조약을 맺게 돼요.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던 파슈툰족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의 파키스탄, 당시 영국령 인도로 할양되기도 했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삐죽하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 지역이 바로 왁한 회랑입니다. 일단 왁한 회랑은 동서길이 350km, 남북길이 16에서 22km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형이에요. 대부분 거칠고 험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협소하고 척박해서 농사도 못 지어요. 때문에 아프가니스탄도 이 지역에 큰 욕심이 없었을 거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의 의사 없이 반강제로 획정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영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서 서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정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국은 자신의 식민지인 인도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는 영국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 획정한 국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는 여러 세력으로 나뉘어 권력 다툼을 이어가고 있었고, 러시아 제국의 멸망과 동시에 소련의 등장, 이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 있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외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47년 영국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떠남과 동시에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이 사실상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때 영국령 인도가 소멸되었으니 듀랜드 라인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소련입니다. 소련은 1979년 혼란스러웠던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안정 및 무장 세력을 소탕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사실 이 전쟁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킨 아프가니스탄 세력들이 막상 정권을 잡고 보니 소련의 말을 잘 안 들어서 일으킨 거기도 하고, 지정학적으로 소련의 중동 및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야 했기에 일으킨 전쟁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전쟁 초반 소련은 공군과 육군 5개 사단을 동원해 전쟁이 발발한 지 단 이틀 만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장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당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징병제를 도입했지만 1300만의 인구 중 전쟁에 투입된 병력이 2만 5천 명밖에 안 됐다고 해요. 이로 인해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은 소련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도 컸어요. 일단 외세의 침략이라는 분노의 감정이 극에 달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믿고 있었던 이슬람교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교도들을 중심으로 무장단체가 결성되는데, 여기서 나온 무장단체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무자헤딘. 무자헤딘은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형을 이용해 소련에게 게릴라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에 반면 산악전에 대한 경험의 전무와 전차를 주축으로 전쟁을 이어가던 소련은 피가 말릴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이때 당시는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잠재적인 권력투쟁, 즉 냉전 시대였잖아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게 암묵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면서 소련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그렇게 약 10년간 이어졌던 전쟁은 소련군의 희생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남긴 채 1989년 소련의 철수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친소련 정권을 세우고 떠나게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개로 나뉜 무자헤딘 파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전쟁하면서 무기도 받았겠다, 외세의 침략도 사라졌겠다,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생겨난 무장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기 위한 파슈툰족의 무장단체 TLB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TLB가 아프가니스탄에서만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2001년 미국에게 선을 넘어버린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죠. 아프가니스탄은 이 사건의 주범을 은닉해 주었고, 미국은 이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분노를 느끼며 곧바로 군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프가니스탄 바로 아래에 있는 파키스탄이 길을 열어줄 수 없다 라는 뉘앙스로 미국에게 이야기했지만,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파키스탄 정보국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지금 당장 협력하지 않으면 석기 시대로 돌아갈 각오해라.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그것도 극대노 상태의 미국은 상식적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실제로 이 말을 듣게 된 파키스탄은 순식간에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2001년 10월 7일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되었죠. 미국은 군대를 파견한 지 한 달 만에 카불을 함락시킨 뒤 개전 2개월 만에 승리를 선언했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사건의 주범을 잡지 못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면서 2003년 이라크를 공격하기도 했죠. 그러던 2011년 5월 2일 미국은 이른바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주범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냥 돌아가지 않았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거예요. 이로 인해 약 20년 동안 약 26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부으면서 착해져라 착해져라 하면서 어르고 달랬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어 갔죠. 결국 전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조차 2021년 5월 1일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전세계 곳곳에서는 왜 철수하는 것이냐, 철수하지 말아달라 라고 외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두 눈 부릅뜨고 미군 철수에 반대를 외치는 나라가 있었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영토를 보게 되면 신장 위구르 지역이 아프가니스탄의 와칸 회랑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이 지역은 중국이 티베트 자치구와 함께 인권 탄압이 자행되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위구르족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단체를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결국 중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북부와 신장 위구르 지역을 연결하는 접경지대에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군사훈련 기지를 건설하기도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해요. 혹시 모를 상황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전세계 강대국들과 얽히고 설킨 아프가니스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